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입춘기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경제 회복과 공정사회를 실현할 새 국가 지도자를 향한 불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66년 만에 되찾은 해외 반출 문화재, 설악산 신흥사, 영산 회상도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지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찰에서 국내로 밀반 입돼 10년째 소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 금동관음보살 좌상의 행방이 올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승불교 대표경전 금강경을 거대한 벽면에 풀어낸 작품으로 주목받은 전시회가 4개월 일정을 원만 회양합니다.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에 담긴 의미를 읽기 쉽고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뜻 금강경의 저자 성균관대 전광진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1년의 첫 절기이자 봄의 문을 여는 입춘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입춘기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경제 회복과 공정사회를 실현할 새 국가 지도자를 향한 불자들의 염원도 절실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 소원지에 새해 소망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갑니다. 이민년 한 해도 소원 성취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족 건강과 모든 가족이 한몫하고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제 저희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바라는 마음으로 왔죠. 새 식구가 된 아이의 건강도 부처님 전에 발언해 봅니다. 저희 아기가 이제 7개월이어서요. 처음 맞이하는 입춘이라서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과 부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초 올리러 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사찰을 찾기가 어려워진 만큼 입춘 기도는 더 뜻깊은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는 건강이고 빨리 코로나도 없어져가지고 얼른 마음대로 다녔으면 좋겠어요. 지상파 방송 3사가 생중계한 20대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다음날 봉행된 입춘기도법회. 새 국가 지도자를 향한 불자들의 염원이 절실히 묻어났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잘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담긴 덕목인 바르고 치우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펼치며 남을 위하는 인물이 국가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허언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 뒤집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정직하고 좀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남 봉은사는 법왕루에서 입춘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했고 주지 원명 스님은 새로운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봄에 입춘기도함으로 인해서 한 해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힘으로써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조계사도 온라인 생중계 입춘 3일 기도를 회양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은 입춘 기도의 의미를 설하면서 불보살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입춘날 삼재 기도까지 했고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나는 1년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딱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금년 삼재는 복삼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기상 한 해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불자들은 경제 회복, 공정사회를 발언하며 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6.25 전쟁 직후 미국으로 유출됐다가 66년 만에 돌아온 설악산 신흥사, 영산 회상도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지정 작업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설악산 신흥사에 따르면 영산 회상도 보물지정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신흥사 현지에서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속초시의 영산회상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로 문화재청 관계자 6명과 강원도 관계자 3명을 비롯해 신흥사와 속초시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현장 조사 참가자들은 대부분 영산회상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져 보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조선 영조 31년인 1755년 신흥사 극락보전 후불탱화로 조성됐는데 한국전쟁 직후 자취를 감췄다가 2007년 미국 LA 카운티 박물관 수장고에서 6조각으로 분리된 채 발견된 뒤 2020년 8월 환수돼 신흥사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사찰에서 국내로 밀반입돼 10년째 소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 금동관음 보살좌상의 행방이 올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전 고등법원 재판부는 금동관음 보살좌상의 법적 소유권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을 오는 3월 30일, 6월 15일, 8월 17일 등 3차례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고려 금동관세음 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것을 검찰이 몰수해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의 금동 관음보살좌상을 보관하던 중 왜구가 약탈해 일본으로 넘어갔다며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인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도 전 불상을 소유한 일본 대마도 관음사는 코로나19가 해소되면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가 중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근 부석사 불산봉환이 대표는 관음사가 재판에 출석하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1973년 나가사키 현 지정문화재 당시 관음사를 소유자로 지정한 이유 등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제시한 상월선언 천막결사 해제 2주년을 맞아 지난해 가을 진행된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의 여정을 담은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BBS는 상월결사 회양 2주년 기념특집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네 번째 보물을 오는 7일 오후 12시 30분에 1부, 오후 1시 30분에 2부를 차례대로 TV로 방송합니다. 이 특집 프로그램은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에 다시 1, 2부로 나눠 방송되며 오는 12일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도 한 차례 더 방송됩니다. 오는 7일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을 기치로 위례 상월선언 천막법당에서 펼친 동안거 용맹정진의 회양일입니다. 동안거 천막결사에 이어 재작년에는 4부 대중이 함께하는 자비순례가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를 잇는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가 펼쳐져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승불교 대표 경전 금강경을 거대한 벽면에 풀어낸 작품으로 주목받은 강미선 작가의 전시 수묵 쓰고 그리다가 4개월 전시를 원만 회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은은하게 드러낸 수묵담체의 고요한 풍경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겹겹이 쌓은 한지에 먹으로 눌러쓴 금강경 5,149자가 장엄한 22m의 화폭이 관객을 압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개막과 함께 처음 공개된 금강경 지혜의 숲은 4개월에 걸친 전시 기간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배접을 거듭해 거친 질감을 갖게 된 한지 위에 주먹만한 크기로 써내려간 한자가 시야를 가득 채우면서 거대한 바위산에 새겨진 석경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작가로서도 너무 보람을 느끼고 또한 이것이 금강경 그 가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 금강경을 위해서 매일 저녁 글씨를 옮긴 한지 조각만 15,000장. 한지와 씨름하면서 오른손 검지의 지문은 달아 없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한지의 물성과 먹을 탐구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열어온 강미선 작가는 수묵이 불교의 수행과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소리 없는 비가 만물을 적신다는 두보의 시 윤물세무성과 연못에 비친 그림자가 마음을 비운다는 상건의 담영공 인심 등의 글귀를 화폭에 담아낸 이유입니다. 화려한 색채와 강한 선을 사용하기보다 두드리고 다리고 또 손으로 문지른 한지에 수묵의 농담으로 존재를 드러내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름에 떨어진 파란 감을 우려 색을 낸 작품 무언가는 전시관 상층부에 위치한 금강경 작품에서 지하 토굴로 연결되는 느낌을 자아냅니다.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과일이 익어가듯이 석굴 속에 자리한 황갈색의 나안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와 색이 변해갑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수묵화를 거의 한 30여 년 동안 그렸는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참 수묵의 길과 이 수행의 길이 참 이렇게 맞닥뜨려 있다. 그런 면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또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또한 제가 그 부처님의 불제자로서 항상 그 마음을 단단히 하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동양학과를 졸업한 강 작가는 1998년 중앙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고 개인전 30회를 개최한 중견 작가로 금호미술관의 초청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불제자들이 아득한 공덕으로 장엄 불토를 만들자는 서원을 금강경 작품 말미 발언문으로 담은 강 작가는 향후에도 꾸준한 불교적 주제의 작품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처님의 광대하고 수숭한 지혜의 가르침을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일은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에 담긴 의미를 누구나 읽기 쉽고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뜻 금강경의 저자인 성균관대 전광진 명예교수를 정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전광진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명예 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금강경을 쉽게 풀이한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 금강경 번역서나 해설서가 참 많습니다. 네. 참 많고요. 스님들도 많이 쓰시고. 근데 우리말 속뜻 금강경이라 이름의 책을 펴내셨는데 네. 이 책이 좀 다른 점이 특별히 있는지 또 이 책을 펴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85년도에 대만에 유학을 갔었는데 네. 그 대만에 저 홍법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홍법원에 그때 처음에 원장하셨던 분이 법산 경일 스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문 스님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이제 국내 들어와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제가 3년 전에 그 우리 금강경 독송회라는 데 참여했는데 그때에 한 분이 중문과 교수님 모셨으니까 이 금강경을 좀 쉽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문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 뜻도 모르고 읽고만 있는데 앵무새처럼 읽고만 있는데 좀 번역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고 이제 많은 책들을 봤죠. 금강경 많은 책들을 보니까 그 책마다 다르고 어렵고 해설이 또 더 어렵고 그렇게 됐어요. 이 가급적이면 쉽게 간단하게 누구라도 그냥 번역문만 보면 따로 해설을 보지 않더라도
번역문만 보면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우리말 속뜻 금강경. 예.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금강경을 번역한 책도 보면은 자세히 예. 보면은 오히려 번역한 구절이 더 어렵다, 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예.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 왜 그런 건가요? 예, 예. 금강경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 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체를 옮긴다는 게. 법 그러면 법으로 옮기거나 상 그러면 상으로 옮기 이런 책들이 많아요. 대부분 무슨 법 그렇게 된 책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다면 옮기는 만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사상의 개념이잖아요. 네 가지 네.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근데 이거를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으로 옮겼지 이거를 더 자연스럽게 옮기려고 더 알기 쉽게 옮기려고 노력한 바가 별로 없고 해설에서는 이제 길게 해설해 놨는데 그 해설한다고 해서 독송할 때 그 해설을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다 쉬운 우리말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말 속뜻으로 금강경을 풀이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학자로서 예, 금강경에 담겨진 부처님 가르침이 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어떤 형태로 실천하고 계신지 네, 좀 예.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자면 쉽게 우려서 예를 들자면은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네. 가서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나는 어떻다거나 뭐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아상이 많은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망상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남한테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옛날에 아팠다는데 지금은 괜찮았느냐, 그럼 뭐 또 다른 어려움이 없느냐 이런 남한테 배려심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아상을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만 살아도 이 세상은 편하죠. 그리고 대립할 사람이 없고 서로 싸울 사람이 없게 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책도 사실은 본다면은 내가 이 번역하면서 아상을 없앤 거예요. 왜 그런 뜻인가 하면은 많은 책들을 보면은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가, 그걸 추석으로 많이 쓰고 이렇게 한다면 이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두꺼운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읽는 분, 이걸 독송하시는 분한테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것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값을 빼자.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빼면서 일반 용어를 하고 어려운 용어는 이 뒤에다가 소사전을 넣어놨었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천하고 이 책부터가 이제 아상을 버리자는 관점에서 쓰는 책이다. 감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하여튼 그 수요자 입장에서 항상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오셨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속뜻 풀이 초등 국어 사전을 펴내셨는데 이게 스터디셀러입니다. 스터디셀러인데 그러니까 쉬운 국어 사전을 보급하는 노력도 사실은 이제 속뜻 금강경 편찬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아상을 없애는 노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자나 한자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 속뜻을 몰라가지고 공부에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로 쓴 문장을 보면은 읽기 정보만 되어 있죠, 그죠? 읽기 정보만.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정보는 없이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를 속뜻을 가지고 그 읽기 정보를 주는 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해서 우리말 한자 속뜻 사전, 그다음에 속뜻풀이 초등국어 사전, 교과서 한자 속뜻 사전, 선생님 한자책. 이런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좀 어렵게 공부하는 것을 쉽게 도와주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가 같이 말하자면 이타행이죠, 그죠? 이타행. 남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하느냐.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책으로도 내셨습니다만 예.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서 예. 국어 사전을 앱으로도 이제 개발하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학생들이나 예. 또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에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앱이 있으면은 누구나 한자 박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지금 그 많은 불자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한자를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소형의 공부가 많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저 불구사 3층 석탑을 갖다가 우리가 무영탑이라고 했을 때 무영탑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를 알자면은 예. 국어사전을 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이 국어사전 봐도 한자만 나와 있지. 예. 이게 이 무가 무슨 무고 영이 무슨 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옥편을 찾아봐야 되죠. 옥편 찾아보려면 부수 획순 알아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앱을 바로 찾으면은 바로 거기서 한자도 나오고 업설무, 그림자 영, 답답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우리 불자들이 이 한자를 몰라서 불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쉬운 우리말 그리고 한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친 금강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전광진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산 신흥사 영산 회상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혼란기를 틈타 무단 반출됐다가 66년 만에 되돌아온 이 영산 회상도의 환지 본처를 기념해 작년에는 신흥사에서 사생대회, 영산 회상도를 지켜라, 증강현실 시연 등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환수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수많은 반출 문화재를 되찾는 데 더욱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신흥사 영산 회상도 보물 지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